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주 5일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방과 후 학교라고 하죠. 이른바 공부방이 활성화됐습니다. 이 방과 후 학교가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님과 함께 한국교회 방과 후 학교에 대해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 이제는 방과 후 학교가 참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혹시 이 방과 후 학교 중에 정부가 주도하는 방과 후 학교의 현황이 어떤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이 방과 후 학교는 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 추가적인 교육이라든지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지금은 정부의 교육부나 혹은 지역의 시도교육청 또는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활발하게 뒷받침을 할 만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의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한 수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한국교회에서도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그동안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해 왔는데요. 어떻게 출발하게 된 건가요? 1984년경에 시작됐습니다. 이 빈곤 아동이나 방임 아동의 현실을 보면서 뜻 있는 여성 목회자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 하월곡동 4동에서 당시에 유미란 목사님이나 구혜린 목사님 그 여성 목회자들이 중심이 돼서 산돌 아동 공부방을 만들었습니다. 이 판자촌 아이들이 공부방을 갖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방을 하나 마련해서 자기의 공부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인천에서는 큰물 공부방이 생겼고요. 비슷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만 1991년에 인천의 가정집에서 화재가 났는데 아버지는 용접공이었고 어머니는 또 맞벌이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낮에 화재가 났는데 세 쌍둥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5살이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었고요. 예. 인천에 있는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세 쌍둥이 어린이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84년 5년에 시작해서 민간이 시작했고 서울 경기 일원에 또 전국에서 약 한 4, 5년 사이에 40여 개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방과 후 학교의 거의 원조가 한국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교회는 참 방과 후에 이 아이들을 또 케어하는 일들 또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 한국교회가 방과 후 학교를 이렇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이 정부가 이제는 지역 아동센터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2003년경에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했고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단 3년 만에 2029개 지역 아동센터가 생길 만큼 활발하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그중에 1,800개를 그때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규 수업의 교육이나 돌봄 활동을 정부나 제도 학교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활발하게 하는 만큼 빈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 활동이나 또는 취미 활동으로 전환하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크리스찬 글로벌 스쿨이라든지 또는 선교 공부방이나 리더스쿨 같은 개념으로 좀 더 특성화되고 좀 더 발전된 방과 후 학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교회가 해오고 있는 교육을 통한 섬김과 선교가 다음 세대에게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육은 공부만으로 완성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양한 활동과 전인격적인 성장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방과 후 학교의 중심이 모자라는 교육을 보충하는 쪽으로 초점이 주어졌던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가 이 방과 후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가 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일종의 교회 학교, 방과 후 교회 학교로서 담당해서 하게 될 때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위한 영적인 돌봄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위한 방과 후 학교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셨던 어떤 영성이라든지 인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방과 후 학교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공부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습 효과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가 운영하는 방과 후 학교도 그런 면에서 학습 면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습을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학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전인격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방과후 학교 지금은 이제 정부 주도로 학교에서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방과후 학교를 같이 이렇게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방과후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이 마을 교육 공동체로 또 만드는 어떤 이런 방안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본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이를테면 1984년에 시작한 산돌 공부방의 사례를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당시에 산돌 공부방은 그 판자촌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공부방으로서 공동체가 같이 사용하지만 자기의 공부방으로 사랑을 받았고 예. 마을 주민들의 중심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러나 2003년 이후로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뒷받침하면서부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장소도 사활곡동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촌이 됐거든요. 도봉구 창동으로 이사를 했고 도봉 어린이집이 되었다가 지금은 사랑과 기쁨의 공간 산돌로 바뀌었습니다. 예. 여전히 공부방 프로그램 한쪽에 있긴 합니다만 전체 중심은 그 지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 그 지역에 필요한 공동체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무엇이 요청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공부방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지역이 요구하는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다양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동체 활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이제는 그 방과후 학교가 단순히 방과후 학교 하나만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종합적인 지역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예.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사회에 맞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전과 관련해서 마을 목회에 대한 질문을 드리지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이제 섬기고 계신 통합총회에서 마을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데 마을 목회가 뭔가요, 목사님? 마을 목회는 그 마을 밀착형 목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교회가 서 있는 지역 사회에서 부족한 것을 교회가 채워주는 목회입니다. 지역 사회,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을지라도 다 우리 교인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섬기는 목회입니다. 마을 목회는 구체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나타나긴 합니다만 프로그램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지역과 상생하는 마을 목회 혹시 뭐 어떤 좋았던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게 있다면 한 하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죠. 예를 들면 뭐 지역에 아직은 그 도서관이 없는 곳에 네. 도서관을 만들고 그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낮 시간에는 주부들을 위한 모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 등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마을 목회 프로그램은 조금 연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선교 134년이 됐는데 예. 지난 134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은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면 한 가지는 복음이 좋다, 교회를 세우자입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족을 섬기자, 이웃을 섬기자입니다. 예. 이제는 한국 교회는 민족 사랑 DNA를 가진 교회가 됐습니다. 예.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개척, 교회 성장 등의 운동으로 나타났고 한쪽에서는 3.1 운동이라든지 또는 일제하에 애국개몽 운동이라든지 일제 후에 민주화 인권 운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도록 모으는 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마을 목회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저희 총회는 지난 2012년부터 치유와 화해 공동체 운동 10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년 한 다음에 평가하고 이 방향을 마을 목회로 전환했습니다. 마을 목회. 네. 이번에 최기학 총회장님께서 저희 총회 102회기를 마을 목회를 중심 주제 사업으로 정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목회를 잘하는 교회를 찾아서 한국교회 소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찾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고 찾았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미 마을 목회 컨셉으로 목회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면에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일반적인 트렌드인데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예. 그중에 잘하는 교회를 찾아서 제공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그런 일에 뒷받침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 마을 목회가요. 사실 뭐 지금 이런 그 일반적인 교회도 있지만 농어촌 교회라든지 미자립 교회 이런 교회들이 또 이렇게 부흥할 수 있도록 혹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이런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이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 대한 이 마을 목회를 적용할 계획이십니까? 제가 한 1, 2년 전에 저 고흥의 땅 끝에 있는 마을을 찾아간 일이 있습니다. 예. 그 저희 교단 교회를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갔는데 그 목사님이 제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교인이 34명인데 지난주에 아무개 권사님 어디 가시고 아무개 집사님 어디 가셔서 30명 예배 드렸어요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마을에서 그 목사님이 가장 젊고 가장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 또 이분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형광등도 갈아드리고 때로는 문고리가 떨어지면 문고리도 교체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말하자면 그 마을에서 섬김의 역할을 훌륭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예. 또 그 외딴 마을에 어른들이 많지만 곳곳에 이게 불우한 아동도 있는데 다 일일이 본거에 태워서 주일이면 사모님께서 교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이 교회 하나가 목사님과 또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관심을 갖게 되면 예배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지역사회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선교 공동체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지역사회 센터가 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의 뒷받침 속에서 함께 호흡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보다 훨씬 큰 문제입니다. 교회는 부흥됩니다. 예.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는 그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사회가 살아있게 만드는 지역사회 영적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을 목회는 프로그램 이상의 것이라고 말씀드린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네. 예. 마을 목회가 생각보다 한국교회 보편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 목회 사례로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제시가 되는데요. 마을 목회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런 말도 많이 나오는데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킨 또 다른 사례들이 있을까요? 소개해 주실 만한. 여기 방과후학교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과후학교의 앞으로의 방향 중에 한 가지가 정부가 제시하는 것도 마을 중심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1991년의 쇠쌍둥이 불행한 사건입니다만 네. 그 사건에 대한 대안도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일종의 공동체 육아 어린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예. 새쌍둥이 어린이집을 만들었고 지금은 교사 중심의 비영리 어린이집으로 발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사 중심이었습니다만 뜻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스로 협동조합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세워서 그 마을에 필요한 것을 응답할 때 또 마을 주민들의 기쁨 속에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교회가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서 마을 속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마을의 주민으로서 그 마을의 요구에 따라서 협동조합도 할 수 있고 현재 우리 총회에서는 같이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해서 함께 나누어 사용하는 네. 그런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이제 한국교회를 향한 마을 목회 계획과 비전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을 목회는 사실상 한국교회가 체질 속에 체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고 그것을 언어화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예. 저희는 저희 총회의 노력을 통해서 다른 교단에서도 같이 이해하고 마을 밀착형 목회, 마을의 영적 센터로서 교회가 우뚝 서는 그런 일에 기여를 하고 싶고 그런 기여가 된다면 한국 교회가 한국 백성들에게 사랑받고
또 한국민이 이 마을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국을 살아가시는지 깨닫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변창배 사무총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